광장에 설치된 사형틀에 죄수가 결박되고 4m 높이의 기둥 사이로 40kg에 달하는 사선형 칼날이 빠른 속도로 내려와 죄수의 머리를 자릅니다. 단두대 혹은 기요틴이라고 불리는 이 도구는 프랑스 혁명을 상징하는 사형 도구입니다. 왕의 목이든 평민의 목이든 1초 안에 베어버리는 이 참수기계는 압도적인 비주얼과 효율성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죽음을 상징하는 강렬한 아이콘으로 뇌리에 박혀있죠. 사진만 봐도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린 본능적으로 서늘한 공포를 느낍니다. 그런데 기요틴이 사실은 인도주의와 평등이라는 숭고한 이념에서 출발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인도적인 처형기계이자 두려움의 상징이 된 단두대, 기요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전 구체제하의 프랑스에서는 삶뿐만 아니라 죽음조차 불평등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처형할 때 죄의 무게에 따라 처형 방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에 따라 결정되었죠. 귀족들에겐 마지막 순간까지 특권이 주어졌는데 검이나 도끼를 이용한 참수형이 그것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숙련된 집행관이 단번에 목을 베어 그나마 가장 빠르고 고통 없이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일종의 명예로운 죽음으로 여겨졌죠. 반면 평민들에게 주어진 죽음은 상상하기 힘든 고통과 수치심 그 자체였습니다. 보통 목을 매달아 질식시키는 교수형에 처해졌는데 이 과정은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었습니다. 또 교수형 당한 시체를 혹은 산채로 불태워지는 화형에 처하기도 했고 중범죄자의 경우 거대한 바퀴에 매달아 온몸의 뼈를 으스러뜨리는 수레바퀴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처형은 고통을 보여주는 공개 행사나 마찬가지였는데 광장이나 장터 등에서 이루어졌고 사실상 판결문을 읽고 군중이 구경하는 것까지가 처벌이었습니다. 심지어 귀족의 특권이라던 참수형조차 완벽한 자비는 아니었습니다. 고통 없이 단숨에 끝내는 것은 전적으로 사형 집행인의 실력에 달려 있었기 때문인데요. 검이 무디거나 집행인의 손이 떨리기라도 하면 검이 빗나가 두세 번 내려쳐야 하는 일이 반복되었고 죄인의 목이 완전히 잘리지 않은 채 고통이 길어지는 끔찍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의사이자 국민의회의 의원이었던 조제프 이냐스 기요탱입니다. 그는 사형제 자체를 반대했지만 혁명의 광풍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처형을 당장 멈추긴 어렵다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처형을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 신분의 차별과 육체적 고통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문과도 같은 처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789년 기요탱은 국민의회에서 형법개혁안을 제안하는데 모든 범죄자는 계급과 지위에 상관없이 같은 종류의 형벌로 처벌해야 한다 라고 말하며 사형 방식은 참수로 통일해야 하고 처형할 때 사람의 손이 아닌 단순한 기계장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후 후속 연설에서 기계로 눈 깜짝할 새에 목을 베어버리면 그 어떤 고통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요탱의 제안은 의회를 통과했고 곧 사람을 대신할 기계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때 처형기계에 필요한 조건이 몇 가지 있었는데 단 한 번의 낙하로 절단될 것, 반복해서 집행해도 같은 결과를 낼 것, 목을 고정하고 안전장치를 갖춰 집행인의 변수를 최소화할 것 등 한마디로 누가 집행해도 한 방에 같은 결과를 낼 기계가 필요했습니다. 설계는 파리의 저명한 외과의사 앙투안 루이가 맡았는데 그는 자신의 해부학적 지식을 동원해 문제없이 목이 잘리는 전반적인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설계가 끝나자 곧 기계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기계는 대장장이나 무기상이 아닌 독일 출신의 악기 제작자 토비아스 슈미트가 맡았는데 그는 정교한 기술로 기계를 완성시켰습니다. 이렇게 한 의사의 인도주의와 혁명의 평등 그리고 과학기술이 결합해 가장 합리적인 처형기계가 탄생합니다. 보통 단두대는 기요탱이 만들었고 그 이름을 따서 기요틴이라 불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는 앞에서 봤듯이 제안자였지 제작자는 아니었고 초기엔 앙투안 루이의 이름을 따서 루이제트 혹은 루이종으로 불렸습니다. 외과의사의 설계와 악기장인의 손길로 완성된 참수기계의 성능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무거운 칼날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순간 목은 단번에 잘려나갔죠. 이전처럼 사형 집행인의 실수로 여러 번 칼을 내리치거나 밧줄에 매달려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시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단두대를 보다 인도적이고 평등한 처형기구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기계의 무서운 점은 고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급진공화파가 득세하고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가 공안위원회 혁명재판소를 앞세워 공포정치를 시작하자 단두대는 그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행동이나 말, 대인관계, 글 등을 근거로 반혁명 혐의가 적용되었고 왕당파, 온건파, 어제의 혁명동지까지 반혁명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단두대에 끌려 나왔죠. 파리의 혁명광장은 매일같이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졌으며 하루에도 수십 명의 목을 베어내는 초고속 숙청이 일어났습니다. 인도적이고 평등한 죽음을 위해 고안된 이 기계는 효율적인 대량학살 도구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단두대, 기요틴의 칼날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국왕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평민과 같은 방식으로 최후를 맞이했고 혁명을 이끌었던 조르주 당통 그리고 공포정치를 주도한 로베스피에르까지 모두 기요틴 위에서 죽었죠. 이렇게 기계를 작동시킨 사람들까지 같은 방식으로 베어내며 공포스러운 살인기계의 이미지가 선명해졌습니다. 기요틴 하면 유명한 소문 중 하나가 기요틴을 만든 사람도 기요틴에 목이 잘렸다는 소문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소문인데 기요틴을 만든 것은 기요탱이 아닐 뿐더러 기요탱은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시절 잠시 투옥되긴 했지만 살아남았으며 이후 의사로 살다가 1814년 자연사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에게 닥친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단두대의 이름이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선의로 만들어진 단두대가 학살의 대명사로 바뀌는 것을 평생 지켜봐야 했고 그 단두대에 자신의 이름이 붙은 것을 수치스러워했습니다. 결국 그가 죽은 뒤 가족들은 기요탱이라는 성을 바꾸면서 단두대와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기요틴은 정부가 바뀌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살아남아 프랑스의 공식 사용도구의 자리를 지켰고 1977년 9월까지 사형 집행에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1981년 프랑스가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하며 18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